안녕하십니까. 기업인재양성본부장 박경자입니다. 기업인재양성본부의 2021년 지원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올해 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창의인재 육성과 창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혁신 기업 맞춤 성장 패키지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창업 기업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신기술 수요에 대응한 융복합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고용 안전망으로서의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광화문의 기업지원센터, 홍릉의 인재캠퍼스, 문화광장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콘텐츠 기업 육성 사업 방향입니다. 첫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데이터, AI, 5G 등 혁신 비즈 모델을 보유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합니다. 둘째, 새로운 넥스트 콘텐츠 유니콘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역량 진단을 고도화하고 기업 맞춤형 성장 패키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장 마중물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이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해외 시장 진출을 전방위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파트너와 연계한 투자 유치 IR을 확대하고 플랫폼 기반의 투자 접점을 확대합니다. 수요와 투자 가능성이 높은 신시장 고효율 마켓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인재 양성 사업 방향입니다. 첫째, 산업계 수요 맞춤 인재 양성으로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실감, 데이터 등 융복합 신기술 인재를 기업과 함께 집중 양성하겠습니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인턴십을 신설하고 교육 후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콘텐츠 산업을 이끌 창의인재 육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기관 선정과 지역 인재 선발 할당제를 제도화해 확대하겠습니다. 대학, 기업, 민간 기관과의 동반 성장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대국민 콘텐츠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2021년 기업인재 양성본부 지원 사업은 17개 사업에 예산은 총 518억 원입니다. 기업 육성 분야가 259억 원이고 인재 양성 분야는 26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본부 사업 개요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각 팀별 사업 세부 내용은 해당 팀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인재양성본부 기업육성팀 박인남 팀장입니다. 지금도 사업 현장에서 코로나와 기나긴 전쟁을 치르고 계신 콘텐츠 기업 관계자 여러분을 응원하며 올해의 사업 계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육성팀은 상상력이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연결되는 콘텐츠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을 올해에도 준비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위기가 있습니다. 흔히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 등의 비유를 많이 하지요. 기업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초기 창업, 성장 도약, 그리고 성숙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한 스타트업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가들이 정부에 희망하는 가장 시급한 수요는 첫째로 기반자금 확보, 둘째로 투자 활성화, 그리고 우수 인력 확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기업 육성팀이 이러한 수요에 대비하여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육성팀은 콘텐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스타트업이란 여러 다양한 스타트업 업종 중에서도 콘텐츠 분야의 창작 과정에서 다양한 혁신적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사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스타트업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사업적 접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산업 전반의 타격이 크지만 언제나 스타트업은 발빠른 피보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저희는 올해 콘텐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과 피봇을 준비하는 선도 혁신 스타트업, 콘텐츠와 데이터,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스포츠, 헬스케어 등이 결합된 융복합 비즈니스 기업, 그리고 대기업의 리크루팅과 협업 수요가 높은 콘텐츠 분야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을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육성팀의 사업 리스트와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앞부분에서 구조를 설명드린 만큼 바로 개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융합 팩토리는 창작자의 아이디어가 창작물로 발현되어 사업화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작자 육성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3개 분야의 랩을 가동하여 총 80개 창작팀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자금 지원 500만 원, 전문가의 멘토링, 창작자와의 아이디어 교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과 연계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등 창작자의 아이디어 상품화에 올해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초기 창업 육성 프로그램은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리그, 그리고 창업 후 3년 이내에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창업 발전소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비 창업 20팀 내외, 초기 창업 기업 30팀 내외를 선발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업 도약 프로그램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에 속하는 중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도약과 성장을 지원하는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창업에서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올해 중기 유망 스타트업 20팀을 선발하여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최대 1.5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초기 창업과 중기 도약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부의 자금 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진흥원이 운영하는 위기 극복 스케일업 프로그램입니다. 위기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지요. 위기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이슈입니다.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코로나19 시대에 개인, 기업,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혁신의 방향성을 피보팅이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선발된 기업의 위기 관리와 역량 강화를 위해 피보팅과 투자 유치에 초점을 둔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창업 재도전 프로그램은 콘텐츠 분야 기업 회생과 재도전을 통한 성장 발판을 제공하는 세컨 찬스 사업입니다. 콘텐츠 분야의 재창업자 10개사와 재창업 엑셀러레이터 1팀을 선발하여 지원합니다. 실패는 상수라는 말이 있죠. 이전 사업의 실패 경험을 극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재창업 기업을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기업과의 동반 성장 지원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구성원 중 저희는 첫 번째로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두 번째로 대기업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콘텐츠 분야의 민간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혁신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사업화를 육성하는 트랙입니다.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기업 육성 역량을 보유한 엑셀러레이터를 선발하고 이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콘텐츠 스타트업을 매칭하여 총 30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협업 사례를 올해에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의 역량을 결합하여 스타트업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트랙입니다. 이 사업은 콤피니티 사업이라고 불리는데요. 올해 대기업 4개, 그리고 대기업과 협업하는 스타트업 12개를 선정하여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POC를 지원합니다. 대기업 1개당 3개의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참여하는 스타트업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에는 CJ E&M, 롯데컬처웍스, 롯데월드 등이 참가할 예정이며 최종 파트너는 사업 공고 단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올해도 해외 시장을 직접 찾아갈 수는 없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는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켓의 경우 단순히 온라인 마켓만 참관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 바이어, 투자자, 현지 플랫폼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콘텐츠와 서비스가 제대로 연결되고 투자와 판로 개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연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 엑셀러레이터가 우리 기업을 직접 선발하고 현지 투자를 위한 멘토링과 육성을 거쳐 해외 바이어와 VC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IR을 개최해야 하는 론치패드 프로그램도 올해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세계적으로 ESG 투자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이제는 투자의 대세라고 불리기까지 합니다.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임팩트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진출 프로그램 참가 기업 선발 시 해외에서 ESG 투자가 가능한 콘텐츠 분야 사회적 기업의 선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후부터 소개되는 사업은 저희 콘텐츠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창작, 창업 육성 인프라에 대한 소개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창업 기업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발현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지원, 제작시설 운영, 기업 간 네트워킹, 사업화 컨설팅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CKL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과 업무들은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소개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는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후의 내용은 자료로 제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콘텐츠 멀티 유즈랩에 대한 소개입니다. 콘텐츠 멀티 유즈랩은 원천 콘텐츠의 장르 다변화, 융복합, 라이선싱 등 멀티 유즈를 활성화하여 콘텐츠 IP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프라입니다. 올해에는 창작자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멀티 유즈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창작자 지원을 확대 추진합니다. 역사문화 소재를 바탕으로 콘텐츠 기획 창작을 지원하는 역발상 창작단은 지난해보다 2배 규모를 확대하여 총 30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멀티유즈 직접 재산권을 활용한 마케팅 판로 지원, 창작자 교육, 1인 창작자에 특화된 스튜디오 운영 등을 통해 창작자의 사업화를 돕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육성팀의 사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산업 현장의 활력 회복, 그리고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과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인재양성본부 인재양성팀장 김기현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역시 코로나의 이슈는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고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혁신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올해 인재양성팀은 일자리 안전망으로서의 교육 기능 강화를 목표로 기업에게는 선도 혁신의 기회를, 창작자에게는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현업인에게는 역량 제고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2021년 인재양성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인재 양성, 교육 인프라의 3가지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총 8개의 사업으로 예산은 262억 원 정도입니다. 지금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요. 각 교육 대상자별로 업계와 기술의 수요의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8개 사업별로 예산과 담당자의 현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의인재 동반 사업입니다. 창의인재 동반 사업은 창작의 소질과 소양을 갖춘 예비 창작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분야별 기획에서 창작, 제작, 개발 관련한 분야의 멘토를 모집하고 각 플랫폼 기관을 선정하여 훌륭하신 멘티의 도제식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콘텐츠 분야는 기술교육과 제조업과 달리 감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과 제작이 필요로 한 분야인데요. 예비 창작자분들께서는 가장 적합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 참여한 예비 창작자분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음원 발매, 웹툰 연재, 각종 대회에 수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멘토와 멘티의 창작활동 지원금을 전년 대비 상향을 해서 창작활동에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17개 내외의 훌륭한 플랫폼 교육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콘텐츠 원캠퍼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중인 창의 인력을 대상으로 융복합 콘텐츠의 기획, 제작 관련한 분야의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산업계, 학계, 연구계, 교육계 등과 콘소시엄을 통해서 융복합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올해의 경우에는 일자리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통해서는 썬댄스 영화제를 초청 내지는 칸 국제영화제 XR 부문 등의 시네마 부문 초청 등 각종 국제대회에 출품, 수상을 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의 일자리 연계까지 실질적인 융복합 창의인력 사업으로 올해는 20개 내외의 운영기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계 수요 맞춤형 실감 창의인재 양성으로서 최근 산업계의 수요가 가장 높은 실감 콘텐츠 분야의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총 8개 내외의 콘소시엄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는 취업 등에 매우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콘텐츠 장르별 문화기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을 선도적으로 혁신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첨단 문화기술 분야인 인공지능과 스토리, 인공지능과 음악, 5G와 실감 콘텐츠, 문화기술과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선도 혁신을 할 수 있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문화기술 개발자와 콘텐츠 창작자 간의 협업이 중요한데요. 올해는 4개 과정에 각 과정별로 50명씩 총 200명 내외의 선도형 융복합 고급 창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통해서는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바도 있고요. 국내 최초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컴퓨터 애니메이션 부분 영예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콘텐츠 현업인 재교육 분야입니다. 최근 콘텐츠 산업의 환경, 특히 기술적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필요로 하는 현업인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내외 거장과 함께하는 콘텐츠 인사이트, 콘텐츠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한 스텝업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AI 기술과 콘텐츠의 미래, 미디어 커머스의 진화와 콘텐츠, AR 구현 프로젝트와 실습, 슈퍼 IP 발굴 등 콘텐츠 현장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꼭 필요한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력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콘텐츠 업계 종사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콘텐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 등 비대면 상황이 여전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편하고 안전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UI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인프라의 소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콘텐츠 인재 캠퍼스입니다. 저희 인재 양성팀도 여기 홍릉 인재 캠퍼스에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여기 인재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D 프린팅, 음향시설 등 다양한 교육시설과 연계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콘텐츠 문화광장입니다. 저 역시 이곳에 오면서 콘텐츠의 테스트베드와 시연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다양한 융복합 문화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서 시연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더불어 작품 개발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5개 작품을 각 5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이곳 문화광장에서 시연, 쇼케이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교육 인프라의 개요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올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준비한 인재양성 사업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년 7,000명 이상의 오프라인 교육생과 20만 명 이상의 온라인 교육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이 있고 수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는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작자가 그리고 콘텐츠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